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마고등학교 2022학년도 거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칠 건데, 일단 이제 2022년도 세마고등학교 시험지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타일이 깔끔하게 최신 이제 수학 스타일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적어도 내가 1등급을 노려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수준까지만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공부하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공부해라 라는 겁니다. 이 수준을 알고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세교고등학교나 매월고등학교 학생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 자기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얼마나 아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수준에서 자기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건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거, 그냥 편안하게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수능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1번 문제.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물어봤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깔끔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m, n 여기 다 들어가 버렸네. 그 다음에 ax, by, c는 0.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공식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am bn c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공식 그대로 써주면 루트 9 16 그 다음에 0 4 2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자, 2번. 어렵지 않으니까요. 금방 넘어갈게요. 자,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4인 접선이 저렇다. 자, 얘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원이 있고 기울기가 4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교점이 하나구나. 얘네 둘이 연립을 했을 때 해가 하나야 된다. 연립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접했기 때문에 해가 한 개여야 된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니까 해가 하나여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식도 있죠. 접하는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의 공식 y는 mx 플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공식까지 해서 총 뭐 3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안 좋다는 소리가 아니라 요런 걸로 머리를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런 느낌을 잘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y는 4x 플러스 k일 거고, 얘가 0,0이니까 y가 넘어가서 4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과 0,0 사이의 거리니까 16 플러스 1 분의 00 집어넣어서 k. 이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져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다음 3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선분 AB를 외분하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외분하는 점을 구하고 두 번째 직선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다라는 건 대입하는 거다. 그래서 식을 쓸 때 한 개로 해결이 안 되도록 일부러 식을 만들어 주는 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런 느낌의 문제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3대2로 외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에서의 거리가 3. A에서의 거리가 3. B에서의 거리가 2.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2, 3. 그래서 여기 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해서 3. B에서의 거리는 한 칸, 두 칸 해서 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고 우리는 외분점 공식을 압니다. 공식을 쓰는 방법은 항상 B를 위에다 쓰고 좌표를 밑에다 쓰세요.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방향을 먼저 계산한다라는 거죠. 뺄셈입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2a 15 마이너스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표가 마이너스 2a, 15 얘가 여기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입하면 식이 참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느낌을 살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한다는 건 위에 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다라는 말은 그냥 대입하면 식이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4번.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A 사이의 길이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4번 문제를 만났을 때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적어도 우리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이 있고 외부에 한 점이 있고 A 좌표가 0,3 그래서 원 위에 한 점 P가 있는데 이 거리의 최대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P의 움직임을 떠올리고 A에서 위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최대값은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고 이때는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상태를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으로 그려보는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원 문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좌표 평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의 위치를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게 올리는 게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과 이 점 사이의 위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게 좌표 평면 위에 깔끔하게 올라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표준형 만들면 되죠. x 플러스 4의 제곱 y의 제곱 양변에 16을 더해주고 7은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마이너스 4,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그리고 0,3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길이를 계산하는 거고 거기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하나 더 더해주면 최대 길이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 x 사이의 거리 차이, y 사이의 거리 차이. 그래서
4의 제곱, 3의 제곱. 거기에다가 반지름 3을 더해주면 최대값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에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좌표 평면 없이 이 원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을 그리고 나서 이 점과 이 P 사이에 위치 관계를 내가 시각화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할 때 꼭 좌표 평면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좌표 평면을 그리는 행동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음 5번. 자, 5번 문제예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잠깐만, 이거 흰색이고 이게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자, x가 1일 때 하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여기에서는 이제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거 왜 이래? 1하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우리는 구간을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부등식 문제에서는 같다라는 애의 위치는 어디다 붙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식을 만들어 봅시다. 절대값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수직선 위에 공간을 내가 구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스페이스, 공간, 이 공간과 이 공간, 그리고 이 공간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자체에서 우리는 구간을 쪼개주는 그런 위치를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데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걸 대입했을 때 둘 다 음수가 된다.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식을 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 x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으니까 0 같은 걸 대입하면은 얘는 음수인데 얘가 양수죠. 음수는 그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고 양수는 그대로 쓴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경우에는 둘 다 양수죠. 뭐 2, 3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식 전개해서 해를 구하고 얘와 공통된 이제 위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거 파란색 해봅시다. 식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은 7보다 작다. 마이너스 2x는 8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보다 큰 거죠. 우리는 이거를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해 구해있고, 두 번째 거 x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식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3은 7보다 작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범위는 맞는 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 범위가 다 괜찮구나 라는 겁니다. 괜찮고 괜찮고 괜찮다라는 거지 우리는 다 겹치는 걸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요거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면 2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게 7보다 작다니까 2x는 6보다 작고 x는 3보다 작겠죠. 수직선을 그려보면 뭐야 이거 1
요렇게, 여기 3, 요렇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상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다 표현을 해보면 수직선이 있고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아, 이거 펜이 다 들어가가지고. 자, 마이너스 2 색칠하고 1까지. 색칠하고 1까지. 그 다음에 1 다시 색칠하고 3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3까지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세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6번. 흰색을 빼고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우리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 교점에 관한 이야기인데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만 구해요.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걸 내가 풀 수 있든 없든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교점의 x값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두 교점의 x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2대1로 내분하는 점에 x좌표가 1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p가 알파라고 하자. 그 다음에 q를 베타라고 하자. 자, 이랬을 때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세요라고 그러면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공식이 있죠. 2 플러스 1 2 플러스 1에 요렇게 먼저 2 베타 플러스 1 콤마 2 플러스 1에 2f의 베타 플러스 f 알파인데 나는 얘는 안 궁금해요. 그죠? 왜냐하면 내분하는 점에 x좌표가 1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1인 거죠. 그래서 여기 3분의 2 베타 플러스 알파가 1이라고 했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연립해서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다. 알파와 베타를 구하고 나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거 연립방정식은 내가 안 해도 되겠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7번. 자, 7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외분했다. 그리고 B도 외분하고 A도 외분했다. 외분을 하면은 전체가 외분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닮음의 중심을 기준으로 도형을 확장시킨 건데 닮음의 중심을 우리가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우리가 원래는 중학생 때 배웠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닮음의 중심이라는 게 없어져서 내용이 좀 어려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면 할 수는 있거든.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A를 외분해 봅시다. 그러니까 5, 0,0, A 어디 갔어? 없네. A1, A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 B1, B2 이런 느낌으로. 자, 좌표를 먼저 설정을 해줬습니다. 안 나와 있어서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알려줬으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식 뭐야 이거? 무게중심 3분의 A1, A2, B2, B1 콤마 3분의 A2, B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2, 3분의 2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1 플러스 B1이 2고 A2 플러스 B2가 2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외분점 한번 구해보죠. 자, 3대1로 외분하고 싶어요. 2분의 이렇게 먼저죠. 그래서 3A1 0, 2분의 3A2 뭐야 이거 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 좌표는 2분의 요렇게 먼저 3B1, 2분의 3B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좌표를 구하고 나니까 모양이 이쁘죠? 모양이 이쁩니다. 그래서 OCD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게중심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0, 2분의 3A1, 2분의 3B1, 3분의 0, 2분의 3A2, 2분의 3B2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이까지 쓰고 나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해가지고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6분의 3A1, B1 6분의 3A2, B2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을 수 있어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죠. 1,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1이거든.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2, 3분의 2였잖아요. 0,0이라는 좌표가 있고 3분의 2, 3분의 2라는 좌표가 있을 때 3대1로 외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식이 2분의 2, 0 빼기구나. 0, 2분의 곱하면 2, 0 이렇게 돼서 내가 원하는 좌표 1,1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여기를 닮음의 중심이라고 하고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이면 이 무게중심의 좌표도 똑같이 위치가 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면 빨리 푸는 거고 몰라도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 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겠죠. 모르는 좌표를 미지수로 선택한다. 이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미지수, 모르는 거를 내 마음대로 설정한다는 이 행동 자체가 되게 고난이도적인 생각이야. 없는 거를, 이게 모르는 거를 문자화 시켜서 이제 시각화 시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면 금방 잘해질 수 있어요. 다음 8번.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우리가 각각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였죠. x-3, x 플러스 2 요렇게.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예요. 자, 밑에 있는 애 k가 있어도 우리는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 k 플러스 2,
K 이렇게 해서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에 k 플러스 2 x 마이너스 k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선상에 이거의 범위를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k 플러스 2고요. 여기는 k이기 때문에 기준이 항상 얘가 크죠? 그래서 수직선상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를 수직선상에서 한번 섞어 보도록 하죠. 자,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색칠을 하고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죠. 이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움직일 때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건 이쪽에서 3개가 될 수가 있고 이쪽에서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쪽에서 3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쪽에서 정수 x가 3개가 된다는 건 3, 2, 1. 이 3개가 이거 연립 2차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 k 플러스 2가 있어주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3개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만큼 떨어졌을 때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여기서 요만큼 1, 여기서 이만큼 2, 여기에 k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움직이면 정수를 여기도 가진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만 가지고 싶었는데 여기서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아, 나는 여기서만 가지고 싶어서 k 플러스 2의 위치를 적당히 정해보았다. 0과 1 사이에 있도록 적당히 정해보니까 얘가 3개는 만족하는데 여기에서 정수 마이너스 2를 가지게 돼서 우리는 4개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여기서 3개를 그냥 가질 수는 없고 2개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k 플러스 2의 위치를 1로 보내보고 0으로 보내보겠다라는 거죠. 자, k 플러스 2의 위치가 0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0에 k 플러스 2가 있으면 마이너스 2의 k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색칠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서는 정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0이랑 똑같다 하더라도 색칠을 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1, 2, 3을 깔끔하게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일 때 여기서 이렇게 색칠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는 k 플러스 2가 1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는 1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하고 3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1에 있으면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이렇게 k가 있을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여기에
K 플러스 2가 있고 여기에 K가 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애 깔끔하게 하나 더 구할 수 있구나. 그러면 3개를 만족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2의 위치가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3개, 1개 돼서 4개가 돼서 안 된다는 거고, K 플러스 2의 위치가 딱 고정이 되는 0과 1의 위치에 있어야지 우리는 3개 포함 안 하고 2개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2고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먼저 사이 적당히 위치를 잡아줬을 때 되는가 확인하고 안 되면 우리는 K 플러스 2의 위치를 살짝 옮겨주면서 위치를 잡아준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 K의 위치가 마이너스 2 포함시키고 마이너스 1 포함시키고 0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0과 1 사이에 K가 존재하도록 세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3개를 만족할 거다. 근데 K와 K 플러스 2는 이만큼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K가 여기 있으면 K 플러스 2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3을 포함시켜 버린다 라는 거죠. 3을 포함시켜 버린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개수가 3개였는데 4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K의 위치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서 3개가 되도록 세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K값 2개, 여기에서도 K값 2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 지금 내가 나머지 2개는 안 했는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얘 K를 0으로 보내보고 1로 보내보고, 그럼 답이 K가 0이랑 1일 텐데 그거를 직접 자기가 이렇게 움직여 본다. 이거 K의 범위, 얘를 니네가 이게 살짝 이게 잡고 움직여 본다.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해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8번 같은 문제가 엄청나게 요즘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움직이겠다 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식의 영역을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당연히 수투로 넘어가면 2차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움직여 보겠다라는 문제, 아니면 직선을 움직여 보겠다 하는 문제, 곡선과 직선은 어떻게 만나는지 움직여가면서 확인을 하겠다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진짜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8번 문제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9번 문제. 그래서 8번 문제가 잘 안 풀리는 학생은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딱딱 맞는 것만 공부했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게 살짝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 막 딱 정해져야 돼. 그냥 딱 맞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온다라는 거. 물론 옛날에도 꾸준히 나왔지만 요즘엔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9번 문제.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각각 마이너스 2랑 2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예요. 자,
요 문제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는데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fx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gx가 궁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궁금한 거야. fx-gx라는 애를 내가 구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는 p를 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요런 느낌이고요. gx 같은 경우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 요 축을 요렇게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fx-gx를 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의 x-p의 제곱 플러스 q3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q1-q2라고 쓰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냐? 어차피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얼마인지 모르는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문자를 두 개를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얼마인지 몰라 q3라고 해. 뭐 이런 개념입니다. A, B, C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떤 숫자 몰라? 미지수 A. 어떤 숫자 몰라? 미지수 B. 어떤 숫자 몰라? 미지수 C.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쓰고 나서 나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fx가 gx보다 큰 거 이렇게 이야기했죠. 따로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fx 구해야지 gx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렇게 푼 학생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fx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 gx가 밑으로 볼록하게 생겨서 축의 방정식이 x는 p로 똑같으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3, x좌표를 마이너스 3, x좌표를 9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fx-gx라는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gx가 이항돼서 이렇게 만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나는 이 함수식을 알고 있거든. 위로 볼록한 하나의 함수야. 두 개의 함수로 물론 연립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함수를 기준으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어서 요렇게 마이너스 3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x 절편에 해당하겠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식을 써도 좋고 x 절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fx-gx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f3-g3이라는 게 나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을 전개해서 표준화시키면 그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괜찮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래.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인 p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마이너스 3이랑 9가 교점의 좌표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식을 쓰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fx는 gx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연립방정식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넘어가서 fx-gx는 0이 되는데 이때 교점 x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9야 이렇게 생각을 한 학생도 결국 이 식이 나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표현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만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같은 스타일 문제는 요거예요. 각각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각각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fx-gx라는 모양을 한꺼번에 구한다. fx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고 gx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른다. 요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자,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좌표 평면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좌표 평면을 그리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그냥 살려주면 돼요. 원이 있었고 이렇게 자르는구나. 요 정도의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은 0,0, 반지름의 길이는 4. 자, 우리가 원이라는 애가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이거는 무조건 궁금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뭐 이유는 없어. 그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 궁금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이 이등분 된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직선 있고요. 원 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2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는 거니까 2 루트 6 이렇게 돼서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대 루트 3대 2 이런 식으로 될 거라서 여기가 2라는 거죠. 이까지 하고 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변의 길이를 한번 자세하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가 4죠. 여기도 4고 이게 정삼각형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을 떼서 다시 한 번 더 그려보면 그림이 좀 이뻐져요. 이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림이 좀 이뻐집니다. 45도 각도 같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은 여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정삼각형이어서 60도고 변의 길이는 4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꼴 넓이 공식 2분의 1 RL 요거 써도 되고 잠깐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거 그냥 막 쓰면 안 되겠구나. 원넓이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얼마 이게 6분의 1이니까 3분의 8파이 이게 부채꼴 넓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4 루트 3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이 부분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일단 문제를 풀었고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한 방에 다 안 풀고 끊어서 몇 개 이렇게 3, 4개씩 끊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해주시고 이 다음부터가 진짜로 문제거든요. 10번까지는 다른 학교에서도 다 나올 만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뒤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